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바로 모셔볼게요. 바로 모셔보죠.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야,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은 참 좋겠다. 어서 오십시오. 안주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동고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지들 좋은 거 모르죠. 네. 에이, 배가 불러가지고 모르지, 아주. 몰라.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는 보람이 있네요. 네. 오늘은 선생님 단풍에 대해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는 거죠, 이거 단풍. 네, 맞습니다. 딱히 교과서에 뭐 단풍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단풍이 왜 색깔이 변하는지는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설명은 못 하겠네. 늙어서. 단풍이 파래졌다가 힘이 없고 늙어서 색깔이 변한다. 뭐 아닙니까? 하여튼 그 얘기도 해주실 거죠? 네. 왜 색깔 변하는지.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 약간 낭만적으로 부끄러워서. 오늘 수업을 부끄러워서. 다 듣고 나면 어. 단풍이 왜 색깔이 변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예.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얘기를 함께 하고 나면 단풍이 왜 색깔이 변하는지 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알 수가 없다고요? 네.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이네. 나 그거 알 수 있을 줄 알고 지금 오늘 알 수가 왔는데요. 없다고요? 사실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저마다 그렇죠. 예. 각자 단풍은 이런 이래서 이유로 빨개지는 드는 거야. 거야. 네, 야. 이런 이래서 과학적 노래지는 원리가 거야. 있지. 예. 사실은 그동안 뭐 많은 자료에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마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틀린 지식이에요? 오늘 듣고 나면 이제 모르겠네? 야 이거 완전 그런 변할 수도 급 있습니다. 반전이네. 물고기는 없다. 그거 이야. 그런 급 반전이네. 요즘 생물학에서 유행한다는. 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좀 배워보죠. 그럼. 예.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단풍으로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만 해도 예. 저 역시 음.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재밌 아니, 사람들 우리 아는 척 할 수 이렇게- 있겠네. 좋아 그치. 우리 이렇게 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변하는 거야라고 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구 자료들이 나오면서 봤더니 물고기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서 오늘 도망갈 뻔했습니다. 정말요? 이게 연구가 계속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상한가 보다. 잘못이구나라고 알게 됐다는 근데 저희는 거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뭘 잘못 알고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러게.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거부터 네. 예.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는 상식부터.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저마다 알고 계신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또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국어 선생님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예. 그 고등학교 때 너희는 지금 단풍보다는 꽃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가는 꽃보다 단풍이 더 예쁘다고 느껴지는 나이가 올 거야.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라고 저의 고등학교 예. 때 국어 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슬프다 왠지. 아직은 단풍이 들지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이제 들기 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를 텐데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산림청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각자의 사설 어떤 기관들에서 올해는 단풍 보기 좋은 시기는 여기에요라고 이때예요라고 이제 맞아요. 발표를 좀 많이 예. 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10월 말쯤, 저 10월 20일 이후로부터 11월 초까지 해서 요즘 전국에 한창이네요. 네, 펼쳐져 있는 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옛날보다도 조금 더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림청도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AI를 이용해서 이거 그동안에- 비교적 정확한 걸까요? 지도 요지점의 단풍은 언제 드는지. 네. 그래서 뭐 최근 뭐 몇십 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예. 언제쯤에 절정이었는지 그동안 누적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그렇죠? 전 이거 보고 올해 맨날 갔다가 생각보다 너무 파란데? 뭐 이런 적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물들기 시작하면 이걸 단풍이라고 보는 건지 너무 아니면 반대해. 나뭇잎의 그래. 절반 이상이 색깔이 변해야 단풍인지. 전 그게 미용 많이 그게 먹었으니까. 그 기준이 데피니션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뭐 단풍도 사실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정말 단풍나무 이렇게 부르는 단풍을 떠올리기 쉽지만 예. 사실은 넓게 보면 색깔 변하는 것들은 거의 다 뭐 단풍이라고 단풍이다. 부르죠. 네. 그리고 옆에 사슴도 하나 있으면 진짜 단풍이다. 네. 인 거죠. 10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많이 서식하는 단풍 물드는 예. 나무들이 있는데 예. 당 단풍나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음. 신갈나무 이 세 종을 가지고 보통 분석을 하는데 그냥 단풍나무가 아니고 당 단풍나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단풍들의 종류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 원예종으로도 많이 보이는 그런 이파리들 같이 모아봤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크게 일부러 넣어놨는데 일반적으로 단풍나무 잎을 보면 좀 가늘고 길고 약간 그죠? 뚱뚱한 게 당 단풍나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손가락처럼 갈라진 게 개수가 좀 달라요. 아, 네, 근데 이 여기에 당은 이제 좀 이렇게 당분할 때 그 설탕할 때 그 당자라서 아, 네, 당 스위트. 단풍나무. 스윗. 정답. 네. 그래서 당 단풍나무가 꽤 많아서 얘네들 예. 기준으로 이제 기준목이 있겠죠. 걔네들의 나무를 봤을 때 50% 이상 정도 단풍이 들었다 싶으면 그때를 절정으로 본다고 합니다. 요거 예. 당 단풍나무는 그 캐나다에 메이플 시럽 만드는 그 당인가 봐요. 예, 맞아요. 오. 아, 나는 아는 게 역시. 많으니까 뭐 그냥 저절로 엮어지네. 뭐 종류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네. 많이 사는 친구가 이 친구고요. 한국산 메이플이 네, 음. 북미 당 지역에 단풍나무. 또 많이 사는 메이플들은 또 그쪽 종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플 시럽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풍들 뭐 한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 가만 보면 색깔이 우리가 보통 붉은색만 떠올리기 쉽지만 되게 다양하죠. 뭐 노란색도 초록색은 있고. 뭐입니까? 가운데 있는 거. 아, 이 단풍은 이것도 이름은 단풍이에요? 단풍이긴 한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것처럼 단풍이 물들지가 아니죠. 않는 녹색으로 계속 그건 지내다가 단풍이 아니죠. 낙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그런 게 바로 생물학입니다. 이제 이걸 연구해서 그 나름의 뒷받침하는 뭔가를 모아가지고요. 예. 이건 이래서 단풍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얘가 단풍으로 분류된 이유는 뭡니까? 그냥 파란데. 아니, 초록색인데. 색깔이 일단 옛날에는 이제 분류할 때 생긴 거 외형을 보고 형태가 유사하면 이제 비슷하게 분류를 했으니까. 당 단풍나무랑 비슷하게는 생겼네요. 네, 이파리를 보니 비슷하게 생겼죠. 아, 그래서 단풍나무라고 불렀다 그냥. 네, 옛날에는 분류할 때 이제 보통 외형을 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사실은 DNA 염기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분석을 해봐서 이제 유형 관계를 따져보고 이제 그럼 가까우면 얘는 또 조상이 친척으로 가죠. 빨갛게 물드는 단풍인데 어찌어찌 내려오다 보니 물들지는 않는 단풍이 그냥 된 겁니까? 초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상은 같았을 수 있는데 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원인. 또 오늘 뒤에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정답을 모르게 되는 수많은 이유 중에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이 녀석은 왜 물들지 않는가? 아, 그렇죠. 그것도 물들지 문제가 않음에도 있죠. 불구하고 왜 왜 단풍이라고 단풍이라고 우리는 부르는가? 네. 맞습니다. 뭔가 오늘 되게 심오한 주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네. 그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나는 물리학을 좋아하지만 생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생물학을 좋아하고 물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단적인 예로 물리에는 되게 법칙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설명이 되지. 오늘은 딱 생물학에서 답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렇지. 자연을 자꾸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생물의 정신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단풍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색깔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색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녹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물의 색소는 우리 엽록소라고 보통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세분화해서 엽록소 A, 뭐 엽록소 B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예. 일반적으로 엽록소죠. 엽록소가 엽록소. 있는 애는 평소에 초록색. 네, 맞습니다. 엽록소의 역할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뭐 색깔 내요. 이게 주된 역할은 사실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부수적인 거고 결국 이제 광합성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광합성이라는 건 진짜 신기한 게 그냥 태양 빛이 들어오는데 네. 그게 내부에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건 옛날 배웠습니다. 아, 네. 예. 그게 바로 광합성이죠. 예. 녹말로 바뀌든가 그게 포도당. 일단은 포도당으로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바뀌는 포도당은 이제 특징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번 돈이 녹아서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녹기 전에 녹지 않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탄수화물, 좀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을 전환이 하게 됩니다. 된다. 네.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녹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만약에 포도당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녹여서 쪼개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게 되죠. 내 몸에 엽록소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몸에 엽록소가 있으면 그냥 햇빛만 받으면 살이 찔 거 아니야. 안 먹어도 되잖아 대신.
어떻게 안 먹습니까? 배는 고프지. 차라리 위장을 없애줬어야지. 위장은 만들어 놓고 예. 엽록소까지. 다행입니다. 아무튼.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이 또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또 다른 색소들이 있는데 보통 엽록소를 중심 색소라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메인이 되니까. 예. 그다음에 주변에 보조 색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엽록소 같은 이 색소들의 역할은 태양에서 비대너지가 오면 이거를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네. 그 에너지로 내부의 일을 돌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에너지를 한 번에 모아주려면 주변에서 광자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조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예. 그 예. 역할을 보조 색소들이 합니다. 색깔이 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가시광선이 있을 때 그 파장을 튕겨내고 나머지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색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걸로 빛을 흡수한다는 어떻게든 뜻이다. 네, 흡수하거나 반사하거나. 근데 특정 파장대의 빛을 반사하거나 특정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엽록소는 녹색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녹색을 반사하고 흡수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반사된 걸 우리가 본 거군요, 그냥. 맞습니다.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보인 거지. 그 색깔로 보이는 거죠. 아. 초록색만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먹는다. 네. 어린애네. 시금치 왜 싫어. 초록이 싫었을까? 시금치 같은 거 싫어 지금. 그러니까 초록이 진짜 싫은 거지. 그럼. 애들이 다. 아. 그래서 그걸 밝혀낸 실험도 사실 재밌는데 예. 클로렐라나 뭐 이런 이제 물속에 사는 핵함이나 이런 네. 그 녹조류 같은 미세조류가 있는데 걔네를 이제 물속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이 이제 자라게 해놓고 빛을 파장대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의 가시광선 파장대별로 색깔이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많이 몰려드는지를 봤어요. 아, 색깔별로 네. 나눠서 네. 비쳤을 때.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록만 피하겠네. 초록만. 네. 초록만 피해서 가는 거지. 빨간색이랑 보라색, 뭐 파란, 푸른색 이쪽으로는 많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실험에서는 또 산소가 거기서 많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광합성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실현이 재밌다. 되는지 예.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 실험들도 아이러니네.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초록으로 보이는데. 그 초록이 싫은 녀석인데 이름은 초록- 녹조류네. 그렇지. 그런 셈이 되죠. 너는 평생 그냥. 난 녹색을 초록이 제일 싫어. 그런데 이름이 초록이네. 어쩌다 보니. 예. 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식물은 사실 이제 봄, 다 여름을 대충 초록이죠. 거치면서 예. 초록의 시기를 많이 갔죠. 근데 가을이 되면 초록이 초록이 사라지고 사라져요. 갑자기 다른 색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말은 초록을 반사시켜야 되는데 초록을 안 먹어 하고 택 뱉어야 되는데 초록을 안 뱉는다는 다른 걸 뱉는다는 뜻이잖아요. 초록이 하는 일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초록이 아니라 초록을 튕겨내고 나머지 빛으로 뭘 했는지 생각하면 되는데 광합성. 광합성을 한다는 건 네.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당을 예. 합성하기 예. 위해서. 근데 겨울이 오니까 그렇죠. 근데 겨울이 좀 덜 먹어도 다가오니까 되는구나. 덜 먹는 것도 덜 먹는 건데 이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양분을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의 수분이 손실되는 통로이기도 그렇죠. 해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집에 식물 키우시면 뭐 화분에 뭐 식물 위에 뭐 비닐봉지 같은 게 덮어놓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 막 습기 차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식물은 다들 이파리 뒷면이나 뭐 식물에 따라 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뒷면에 기공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를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하고 예. 수증기가 들락날락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 증산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은 평소에는 증발이 잘 일어나야 뿌리로부터 물이 새로 흡수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동력이 되죠. 음.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몸에 이렇게 수분이 많이 있다라는 건 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게다가 가을이 되면 건조해지죠. 건조한 상황에서 자꾸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큰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유지하면서 꾸역꾸역 광합성을 하느니 차라리 잠깐. 가게문 닫자. 가게문 닫고 그냥 쉬자. 야 떨어뜨리자.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문 정리를 하는 여는 거죠. 게 차라리 적자야. 네. 그래서 차라리 문 닫고 쉬자. 그쵸.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이 열심히 일해놓은 게 어쨌든 있잖아요. 그럼 네. 정리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어쨌든 회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전에 보면은 사실 며칠 동안 좀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잎에 있는 이제 양분이나 뭐 이런 필요한 영양소들이나 어떤 미네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줄기 쪽으로 보내요. 옮기고 가져와요. 그래서 그다음에 애가 마르는 거구나.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잎이고 만약에 줄기라면 양방향으로 물질의 소통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네. 예. 점점 그 소통이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연결 부위가 점점 단단해지면서
네. 원래는 이제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어떤 육질을 가지고 있어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데 여기가 점점 단단해지면 더 이상 막아버리는 네, 거구나. 막히는 거죠. 막히게 되면 소통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조직이 죽어갑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또 그래서- 죽어가는 조직은 소통이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왕래가 되지 못하면 얘는 힘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그건 바로 거기까지는 알겠어. 낙엽입니다. 그게 낙엽인데. 네. 근데 왜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걸 한 번에 그냥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예. 서서히 이제 작동을 이렇게 스위치를 점점점 꺼간다고 했을 때 이제 일단 광합성을 하지 말아야겠죠. 예. 그러면은 엽록소가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예. 엽록소가 파괴가 되면 녹색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보조 색소들이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다른 애들로만 자꾸 먹었고 그 광합성을 하니까 초록색으로 보였잖아요. 초록색은 초록색만 내뱉으니까. 튕겨내고 네, 나머지 색깔은 초록색을 초록색으로 보였는데 뱉던 그 애가 이제 안 오니까 없으니까. 빨간색을 보인다는 건 빨간색을 튕겨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해를 약간 돕기위해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면 일단 구조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면 예. 어쨌든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반응 중심이 되는 색소는 엽록소가 있어요. 일단 색깔은 생각하지 말고 엽록소가 있는데 얘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얘한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색소들을 주변에 같이 갖고 있어요. 네. 보조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메인에 있는 엽록소는 녹색이고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제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뭐 노란색일 수도 있고 붉은색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색깔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얘 함께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점점 이제 낮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엽록소의 사라지죠. 스위치가. 엽록소 초록색은 없어져. 네, 초록색이 네. 사라져요. 그럼 사장님 얘가 퇴근. 사라지고 나니까 나머지 보조 색소들의 색깔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사장님 없는 직원들만 남은 회사. 네. 엉망진창. 보조 색소가 인수한 회사의 색깔이 상황. 달라지지. 야, 진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단풍이 드는 거다라고 예. 이제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사장님 퇴근하니까 회사 색깔이 바뀐 게 그 단풍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조 색소를 노란색으로 가지고 있었던 식물이라면 예. 은행잎처럼 그럼 노란 애들이 이제 되는 노란색으로 변할 거고 만약에 이제 뭐 단풍처럼 붉은색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라면 붉은 애들이 붉은 애들이 되는 될 거고. 거고 이야. 주황색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황색이 되겠죠. 근데 그 보조 색소가 색깔마다 특성이 다릅니까? 그냥 얘는 그냥 하필 해픈 투비 노란색, 얘는 해픈 투비 빨간색. 근데 이런 노란 겁니까? 애들은 다 노란 애만 있네요. 은행잎 그러니까 빨간 보조색소와 노란 보조색소가 섞여 있으면 주황색인가? 사실은 그게 엄격하게 무슨 이게 그러네. 크레파스처럼 딱 예. 얘는 무조건 노란색, 얘는 그런 게 무조건 아니겠다. 빨간색 이건 아니고 결국 섞여 색소라는 있는데. 건 뭐 한 덩어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섞여 그 있지, 조성에 섞여 있지. 따라서 아. 최종적인 색깔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색깔에 따른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까? 색깔에 따른 기능의 차이는 일단은 이제 색깔이 다르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색깔의 빛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는 또 차이는 있죠. 있어요. 네. 기능의 차이는 없을 거야. 다 직원이지 뭐. 근데 빨간색은 나 빨간색 진짜 싫어해. 이런 직원들만 남은 그렇지. 거잖아요. 어? 초록색 싫어하는 사장이 떠나니까 빨간색 싫어하는 직원들만 남은 거잖아. 그래서 엽록소가 이제 힘을 좀 잃기 시작하고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스스로 내부에서 파괴가 됩니다. 아. 그-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셈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들은 건 일반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거죠. 일반적인 그 설명. 네, 맞습니다. 낙엽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알려진 것 중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파리들을 보면 최종적으로 단풍이 붉은색이긴 한데 원래는 녹색이었다가 한 번에 붉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노란색이 됐다가 주황색이 됐다가 붉은색으로 변해간 즉 우리가 한 애인데. 물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던 잠깐만. 초록이 자료이긴 있다가 하죠. 초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노랑이 드러났다는 거는 초록이 없고 노랑 애가 드러났다는 건데 노랑에서 뭐가 더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빨강이 남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뭔가 이상하죠. 예를 들면 주황이었다가 노랑이었다가 빨강이었다면 말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노랑 섞여 있는 색깔이었다가 하나가 더 죽어. 그러면 원색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되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퇴근하더라도 어. 사장님 퇴근하셨다라고 해서 먼저 튀어나와서 노는 놈들이 있고 총무팀 어? 그래도 묵묵히 좀 일하다가 일하다가 뒤늦게 진짜 나오네. 퇴근하셨나 보다 어. 하고 오는 전산팀 어.
그러니까 전산팀은 빨간색이고 어. 총무팀이 노란색이면 먼저 총무팀이 혼자 놀고 있다가 전산팀이 슬슬 같이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가 지친 총무팀이 퇴근하고 이제 뒤늦게 전산팀 이제 회식이 시작되는 거지. 네. 그럼 빨강색으로 변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오,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 슬슬 이제 뭔가 계속 의심하고 예. 뭐 이게 맞나? 이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에요. 요거 내가 맞췄는데 저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틀렸으니까 저러실 것 이런 같아요? 것도 좋아요. 틀려서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틀렸을 것 같아. 어? 일단 저는 안 대표님의 문제 제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예. 그래. 초록색 다음에 왜 노란색 다음에 아니 주황색 다음에 색깔의 순서도 빨간색이 되지? 이상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가 있다가 하나 빠지면 나머지 색깔이 남으면 주황색 다음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나와야지. 노란색 다음에 어떻게 주황색, 빨간색이 나오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잖아요. 방금 비유하신 것처럼 뒤늦게 발현되기 시작하면 빨강색. 뒤늦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발현되기 노란색 시작하면? 물감이었는데 빨간색 물감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중인 그렇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중간에는 전산팀 직원들이 주황색인데 뒤늦게 하나씩 나와서 야 사장님 가셨어? 이러는 거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게 아니고 있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총무팀이 나와서 노란색으로 놀다가 슬슬 이제 전산팀 직원도 나와서 논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 엽록소가 있었는데 파괴가 됐어. 보조색도 색깔이 보이는 거지. 짠 그래서 단풍이야. 그런데 잘 보다 보니까 많은 잎들을 보다 보니까 근데 빨간색을 내는 색소 이름이 안토시아닌인데 예. 안토시아닌은 처음부터 없어. 이런 걸 알아냈어요. 즉 안토시아닌은 가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나중에 알아냈어요.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빠져서 얘가 한 게 아니고 네. 새로 만들어진다. 네, 빨간 맞습니다. 애가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게 대표적인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숨어있던 애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전산팀 정답. 전산팀이라니까. 그래. 그놈 이상한 놈들이네. 도대체 왜 만들어지지? 있는 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약간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요. 스스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초파리 때부터 생물하게 매우 지금 내가 잘못된 이제 오늘 프로그램은 내가 끝낼 뻔했어. 지금. 그냥 이걸로 스스로 놀라고 아니에요. 있어 지금. 오늘은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색소들이 단풍에 관련된 색소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네. 처음에 있는 녹색이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엽록소고요. 예. 그다음에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라고 이제 붉은색 색소입니다. 예. 놀랍게도 플라보노이드나 카로티노이드 같은 이제 노랑이나 주황에 관련된 색소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고 열심히 엽록소와 같이 일을 하던 직원들이었는데 예. 안토시아닌은 가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에 빨간 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문 만들었죠? 닫는 중이잖아요. 왜 만들까? 뭐 문 닫는 중인데. 문 닫는 중인데 왜 네. 굳이 또 에너지를 뭐, 써가면서 뭘 이걸 새로 만드냐. 만들까? 음. 연구해야죠. 그러면 빨간 그 단풍은 단풍나뭇잎의 그 단풍은 유독 이 빨간 애를 많이 만든 애네요. 맞죠? 뒤늦게 그쵸, 안토시아니가 입사를 많이 했지. 왜? 왜 문 그랬을까? 닫는 회사에서 왜 새로운 애들을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역할이 근데 있겠지. 필요 없는데 들어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필요 없는데 월급 주면서 사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필요가 뭐였을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빨간 색소는 왜 뒤늦게 생기기 네, 시작하나? 굳이 얘를 뒤늦게 왜 만들까? 어차피 떨어뜨릴 잎인데 심지어. 아. 그쵸? 좀 있으면 낙엽돼서 버릴 거잖아요. 네. 근데 버리기 직전에 왜 새로운 걸 만들지? 플렉스. 어차피 망할 거 플렉스나 한번 해보자. 모르겠다.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예. 이제 이 내부에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 양을 줄여가면서 내부 성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산소도 변화하고 pH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당의 농도도 변화하고 그리고 수분이 점점 증발량이 많아지면 즉 날씨가 건조하니까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내부가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나무의 갱년기.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이 조금 더 농축이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왜냐하면 광합성은 계속 하는 중이고 예. 하는 중이니까 당이 계속 만들어지죠. 예. 그러나 근데 써먹을 이제 때는 없다. 그렇죠. 수분은 계속 날아가죠. 예. 그러니까 설탕물이었는데 물이 계속 증발되니까 설탕이 농축되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 농축이 되는 게 신호로 해서 빨간 색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냈어요.
농축이 되는 거하고 빨간색하고 관련이 있다. 네. 빨간색 역할이 뭔데요? 빨간색의 역할이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일단 현상적으로는 알아냈어요. 그 농축이 시기에 될 때 만들어지는구나. 빨개지더라. 나뭇잎이 달달해지면서 네. 빨개지더라. 근데 건조라는 거는 식물에게 있어서 잎을 이제 곧 보내야 돼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게 신호가 돼서 만들어지는 녀석이니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 메이플 시럽도 빨간색일 때 하는 모양이네요. Exactly. exactly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막 이거 달달해진다며. 그럼, 유독 그럼. 달달해질 때니까 그럼. 빨개질 때일수록 달겠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 무려 1970년대부터 논문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단풍에 대한.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수십, 네 수백 역할은 건이 뭐니? 되겠죠. 만약에 이게 완전히 밝혀졌다면 뭔가 응용 연구들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색깔이 왜 이렇지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 아니야? 이걸 밝혀내면 다이어트에 어마어마한 발견이 되는 거 아닐까 혹시? 그냥 빨간 녀석을 일단 체포해서 너 왜 네 배우가 뭐야 임마 하고 물으면 되는데 왜 빨개졌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관점에 따라서 생물학자들 중에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설은 뭐예요? 한 그룹은 생리학자들 그룹이에요. 생리학이라는 건 이제 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뭔가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물학적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 분야가 생리학이거든요. 예. 이제 그쪽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무리와 그다음에 생태학자들은 뭔가 진화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태적 관점에서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그쵸. 자연 상황에서 얘가 어쨌든 초본이나 목본이니까 얘를 먹고 사는 어떤 곤충이 있을 수도 있고 동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환경적인 속에서 얘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유를 찾아가려고 하는 생태학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자 그룹과 생태학자 그룹에서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이쪽에서 연구 논문을 내면 이쪽에서 그걸 반박하면서 다른 걸 이제 내보내고 예. 그럼 또 그걸 재반박하면서 또 다른 걸 내보내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당을 뭔가 지키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당을 빨리 다 끌어들여 와야 되는데 얘를 떨어뜨려서 문 닫기 전에 이 가게의 수입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게의 수입을 가져오기 전에 뭔가 그냥 나는 비유로 예를 든 건데 진짜 빠져드네. 뭔가 얘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지키기 위한 예, 뭔가 경제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 아닐까? 대표님이시라 돈에 아주 그냥 그래서 일단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같이 알겠습니다.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됐대요. 저는 가을에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사실 없는데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쪽, 그 다음에 북미 대륙 쪽에 가면 주된 단풍의 색깔들이 붉은 단풍들이 많대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유럽, 특히 북유럽 쪽에 가면 노란 단풍이 그렇게 지천이라고 합니다. 어디요? 북유럽은 북유럽. 노랗고 네. 그냥 유럽은 유럽도 노란 단풍들이 주로 더 많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북미는 네, 붉은 단풍이 북미랑 많고 아시아 쪽은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이쪽은 붉은 단풍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상하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지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옛날에.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중생대 이후에 이제 신생대 시기에서 예. 있었던 기후 변화 나타났던 기후 변화들이 있는데 예. 뭐 빙하기가 찾아왔다가 그게 녹았다가 이런 게 몇 번 한 4-5번 정도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빙하기가 심할 때는 너무 춥고 그다음에 이제 얼음 벌판 눈 오고 막 이러니까 식물이 살기 어려웠겠죠. 예. 그래서 식물이 사는 영역들이 좁혀졌다가 그다음에 간빙기가 오면 이게 녹으면서 다시 살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겠죠. 네. 예. 이걸 반복했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유럽하고 그다음에 북미나 아시아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미 쪽도 그렇고 산맥이 북미도 남미도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어서 예. 빙하가 만약에 북쪽에서 보통 밀려오니까 밀려와도 남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후퇴를 하게 되면 얘네는 다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럽 쪽을 가만 보니까 알프스 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빙하가 내려오면 갈 산맥이 데가 막아줘. 없어요. 갈 데가 없어. 네. 그래서 남쪽으로 가긴 가지만
옆으로 그쵸? 가는 건 어차피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종들이 그때 많이 이제 멸종을 죽었어요. 하거나 죽었을 것이다. 간다는 게 동물이 가는 게 아니라 식물이 가는 거죠. 동물도 가고 식물도 가고. 조금씩 추워지니까 그쵸. 옆으로 이동하고 조금 옆에서 또 나고 옆에 또 나고 그런데 이렇게 뒤에 하면 한이 있으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또 춥구나. 그렇지. 그래서 갈 데가 식물은 없네. 뭐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동했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예. 애들은 얼어 죽었을 거고 예. 살아남은 애들이 다시 이제 번식을 하면서 옆으로 확장이 번식하고. 됐다가 예. 그렇죠? 근데 다시 빙하기가 오면 다시 또 죽었다가 그러네. 이걸 반복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생대 말에 이제 현대 시대로 오면서 이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얘네가 마지막 그 살아남았던 종들이 점점 확산이 돼서 이제 지금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그 녀석이 빨간 놈들이다. 네,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뭐 북미, 남미, 아시아 이쪽은 붉은 남풍들이 산맥의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서 그 힌트를 찾았다니 정말 네. 상상력도 풍부하시다. 그런데 그게 빨간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토시아닌의 이제 기능적인 면들이 하나하나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얘네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피난처가 얼마 없잖아요. 피난처가 좁으니까 큰 나무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큰 나무들로 남아 있는 즉 우리나라나 이제 지금 미국 대륙 얘기할 때 그 붉은 남풍들은 대부분 큰 나무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큰 나무 기준 얘기할 때 큰 나무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번식하는 게 가능했는데 유럽 쪽에선 상대적으로 그런 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붉은 나무들 중에 큰 나무들이 죽었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죽었다. 빨간 사라졌을 애들이 것이다. 그냥 죽었고 네. 노란 애들이 살았다. 예, 맞습니다. 그건 너무 간단한 설명 아닐까? 이 모든 걸 너무 다 결과적인 비판적으로. 설명인데. 그런 북미나 한국에는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어야지. 네. 왜 빨간 것만 많아요? 노란 것도 있죠. 노란 것도 있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면 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유럽 쪽에서 점점점 위로 갔다가 빙하기에 다시 내려왔다 이걸 반복했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지도가 칼라라서 좀 더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빙하기 때 최대한 빙하기가 왔을 때 초록색 지역이 이렇게까지나 수세에 몰렸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위에까지 다 초록초록이 회복이 됐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회복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은 이때 살아남은 애들이 번식하고 진화하면서 위로 뻗어나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뭐 뉴욕이랑 핀란드 이거 논문에 있는 사진이라 그냥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란색 뭐 자작나무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고 북유럽 쪽에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붉은색의 큰 단풍나무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 그런데 진짜 그런가?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예. 뭔가 이론적으로 네. 기능이 있을 것이다. 뭔가. 독일의 연구팀이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 잎을 가진 단풍과 붉은색 잎을 가진 단풍의 나무 비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미와 그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북미와 아시아 쪽에는 붉은색의 단풍들이 유럽에 비해서 확실히 많더라. 즉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겠구나. 근데 이게 어디로 이제 생각이 옮겨가게 되냐면요. 이겁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사진인지 혹시 빨간데 노래. 네. 뭐야 이건? 이거는 사실 뭘 보여주는 사진이냐면요. 원래 노란 거가 빨개지는 거냐, 빨개진 게 노래지는 거냐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파리가 고르게 햇빛을 받았다면 전체가 다 붉은색이 됐을 텐데 빨간 부분은 햇빛을 온전히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란 부분은 잘 못 받은 부분이. 잘 못 받은 부분. 근데 얘네가 왜 못 받았을까요? 모양을 보니까 나뭇잎 때문에. 다른 나뭇잎에 그렇겠죠. 가렸겠지. 다른 나뭇잎에 가렸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분석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햇빛의 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빨간 애들은 햇빛을 잘 받는 애들, 노란 애들은 아닌데. 햇빛을 받으면 빨개지고 네. 햇빛을 못 받으면 안 빨개진다는 건데. 네. 그럼 노란 애들은 노란 은행나무는 빨간 애도 있고 노란 애도 있어야 되는데 다 노랗잖아.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지금 약간 질문이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하나씩 풀어가 보면 안토시아닌의 역할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햇볕을 강하게 받는 지역의 나무들 중에 붉은 나무가 많더라. 햇볕을 강하게 받는 지역의 단풍에는 안토시아닌이 많더라. 그럼 안토시아닌의 역할은 뭘까? 예, 햇빛으로부터 나뭇잎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가설이 됩니다.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 돼요. 물론 예.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가을은 지금 문을 닫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지나치게 광합성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요. 게다가 마지막까지 돈 벌면 괜찮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엽록소가 알아서 죽는다면서요. 네. 그리고 온전히 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나뭇잎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안에서 네. 충분히 다 이동을 시키기 전까지는 달려있는 동안. 네. 그러면 그동안 나뭇잎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 역할을 혹시 안토시아닌이 해주는 게 아닐까. 즉 지나친 햇빛이나 이런 광으로부터 식물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설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면 빨간색이 햇빛을 무슨 역할을 할까? 못 받은 녀석 그러니까 받으니까 햇빛은 받으니까 빨갛게 올라온다. 빨갛게 올라오니까 뭔가 햇빛으로부터 나뭇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빨간색이 한다. 올라온 빨간색이 올라오면서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실험해 보기 위한 어떤 뒷받침되는 근거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안토시아닌 자체가 단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식물들 중에 붉은색을 가진 애들은 뭐 꽃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예. 마찬가지, 과일도 마찬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빨간 애는 상추도 다 갖고 있어요. 안토시아닌. 네. 대부분 있다. 빨간색을 띠는 식물은 거의 다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예. 굳이 단풍으로 막 뭘 할 필요 없이 그런 식물들에 있는 안토시아닌을 그렇지. 가지고 실험해 볼 수 있잖아요. 네. 해봤더니 정말로 그래. 보호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보호하는 하게 게 됩니다. 아니라 자외선 보호가 광으로부터 네. 햇빛을 받으면 빨개지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피부도 빨개져? 합격 기원 사과할 때 합격 기원이라고 사과에다가 싹 붙여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빨갛게 햇빛 받은 지역은 빨개지고 합격 기원만 햇빛을 안 받으니까 거기만 노랗게 되고 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일은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연구에서 네, 네, 어쨌든 아무튼. 햇빛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 게 낙엽도 맞고요. 그게 되겠구나. 과일은 그 빨간 게 그럼 안토시아닌이 아니에요? 안토시아닌 색소 자체는 맞는데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 햇빛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과일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른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사소한 질문인데 나뭇잎에 합격 기원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까? 그거 약간 주초이양 생각나는데요. 야, 꼬꼬에서 팔면 좋겠다. 뭐 이론적으로는 굳이 하고 싶으면 이제 그 색소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잘 유전자 편집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예. 되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형광 유전자 같은 건 삽입해서 예. 형광을 나타내는 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인 기본 색소가 가능한지는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꽃에서는 가능했던 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뭘 테스트해봤냐면 이제 그냥 햇빛 안에는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외선도 들어있고 예. 이런 걸로부터도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변이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도 테스트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네, 차단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까 결과하고도 조금 맞는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조금 이제 실험해봤을 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도 세고 방사선 조사량도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것들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또 햇빛이 센데. 유럽도 햇빛이 좋지 않습니까? 햇빛이 세면 빨개진다. 빨간 애들이 많다. 햇빛이 센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간 것을 많이 가지는 게 유리하니까 아하. 그런 애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해보자. 네. 나뭇잎에서 엽록소가 죽으면 녹색은 없어지죠. 그러면 엽록소는 보조 색소가 드러나. 죽었으니까. 그런데 엽록소는 햇빛을 받았을 때 그거를 당분으로 만드는 일을 하죠. 근데 엽록소가 죽으면 그 일을 안 하지. 그럼 햇빛만 그냥 무의미하게 받는 건데. 예? 그런데 왜 보호를 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생기죠?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않아요? 햇볕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햇볕을 많이 받으면 빨강색이 나타나니까 햇볕과 빨강색은 관계가 있는 거다라는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뭘까 그게? 왜? 네. 아까 했던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아까 예. 떨켜 얘기를 했는데요. 용어는 말을 안 했었지만 왜 점점 단단해져서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네, 예. 떨어뜨리기 전에 여기 있는 걸 최대한 나무 쪽으로 옮겨야 돼요. 당을 당을 가져와야 그렇지. 돼요. 보름동 왜냐하면 가져와야 돼. 나무는 최대한 모아놔야지 봄에 다시 당연하지. 새 잎을 낼 수 나뭇잎에 있거든요. 있던 영양분이 일단 줄기나 뿌리 쪽으로 네. 와야죠.
그게 올 수 있을 만한 기간 동안에 나뭇잎이 달려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동안 얘가 손상되거나 뭐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노란 단풍잎이 먼저 떨어지고 빨간 단풍잎은 늦게 떨어져야지 그 가설이 맞죠. 그럴 수도 있죠. 오, 예. 그러네. 이런 게 바로 생리학적인 연구와 비판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진짜 참 어렵네. 정말. 예?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유럽이나 어떤 그 같은 위도상에서 방사선 양이나 아니면 이런 햇빛 조사량 같은 걸 좀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시켜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어쨌든 북미나 네. 아시아나 이렇게 햇볕이 세더라. 네. 그리고 그게 어쨌든 정리하자면 기후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거기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 나올 수 있죠. 예. 그럼 북유럽에는 빨간 게 하나도 없어야지. 그렇지. 그치. 근데 빨간 단풍이 북유럽에도 있긴 있잖아요. 예.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예.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그렇지. 이제 비판적인 연구들이 또 나오죠. 예. 그럼 또 그걸 방어를 해야죠. 예. 나온 것들이 뭐냐면 북유럽에 있는 빨간 단풍나무들을 잘 봐라. 키가 작다. 키가 작다? 네. 키가 작은 아이들은 빙하기가 와도 상대적으로 큰 애들보단 살아남기 유리했을 거야.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붉은 단풍 나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대륙에 있는 애들보다는 키가 작은 애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번성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러냐라고 재봤더니 진짜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런 연구들도 나오게 됩니다. 예. 난리 났죠? 아직까지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빨간지도 아직 설명이 안 되는구나. 네. 그냥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보이나 보지. 뭐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일단 우리가 아는 건 왜 그러니까 빨개지는구나 이 색소 때문이구나 아는데 왜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 상태가 변화할까? 가 아직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랑 단풍이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얘는 왜 뭐라고 그러니? 말을 하는데 무슨 그러는 거야 하면서 유추를 해야 되니까 말 안 통하는 중학교 2학년 행동을 우리가 유추를 하듯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토시아닌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이제 광보 햇볕으로부터 이제 세포를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추후 연구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뭐 최근까지도 보면 안토시아닌의 기능이 꽤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활성산소를 네. 제거한다.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식물도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가 부산물로 생겨나죠. 예. 근데 이제 걔네가 그 안정된 상태로 잘 있으면 좋은데 산소 분자가 유리되면서 그 좀 활성도가 높은 그러니까 다른 데에 붙어서 다른 거를 산화시키고 즉 다른 것들을 공격하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리는 산소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물도. 근데 그게 생기게 되면 뭐가 안 좋으냐면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식물 세포가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래서 예. 빨리 늙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왜 영양 보조제들 중에 항산화제 함유 뭐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들 들어보셨을 네, 것 예. 같은데 항산화제의 역할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식물들은 그런 보조제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근데 안토시아닌이 해준다는 게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게 그 돼요. 성분의 역할이 비타민 C를 먹는 느낌이네. 식물 입장에서는 그쵸. 예, 식물 내부적으로 입장에서는. 생성된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그리고 UV나 이런 그 햇빛으로부터도 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 되죠. 자외선 차단제와 네. 비타민 C 역할을 그게 한다. 없으면 그 나뭇잎이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늙는 그쵸? 데잖아.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노화가 진행된다. 빨리 네. 샀고 애가 빨간 단풍 주워다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최근 예? 이건 최근 연구인데요. 뭐 말이 나온 김에 하자면 최근에 또 뭐까지 밝혀졌냐면 이제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것도 연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C네, 비타민 C. 만들어서 출동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는지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러면 식물의 어떤 잎이 색깔이 붉게 변하면 식물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로 우리가 아하. 지표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가 연구가 그렇지.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화나면 뭐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네 몸에서 예. 지금 저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안토시아닌이 나오고 있구나.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한 가설들 중에서 첫 번째 광보
가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잔풍이 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들이 햇빛으로부터 이제 안정된 시기까지 식물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냥 가설인데요. 그게 아쉬우면 엽록소가 조금 늦게 사라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잃는 게 더 많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장사를 계속하는 게 네. 손해 나는 장사를 하게 되는 시점에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 당분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엽록소는 죽었어. 네. 가게문 닫는 게 차라리 난데 그런데 돈을 못 가게를 빼왔어. 정리하는 기간은 필요해. 네. 그렇다고 영업을 계속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광합성의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광합성을 계속 돌리려면 결국은 잎에 충분한 수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내부에.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 어차피 잎은 죽는구나. 냉해를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죽게 되죠. 야, 이제. 오늘 무슨 식물의 경제학 같은 느낌이네. 되게 합리적인 애들이네. 네, 그래서 식물이 되게 그렇고요. 예.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좀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돌아와서 이건 가설? 좀 예. 포식자로부터의 방어라는 나는 관점입니다. 그거 생각했어. 뭔가 네. 얘가 당이 있다며. 네. 얘를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와서 확 먹어버려. 사람이 와서 메이플 맛있네 하고 가서 먹어버리면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보호를 숨어야지. 나 맛이 있다 하고 빨간색으로 변하면 빨간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바보 아니야? 빨간색이 뭔가 야, 또 좀 맛없는 느낌, 맛없는 느낌? 역시 좋은 접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초식동물로부터 보호하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이 또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걸 좀 추려봤는데도 많아요. 하지만 뭐 비슷한 성격기를 좀 묶었습니다. 재밌는 건 첫 번째는 시각적 방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을 초식 동물들은 싫어한다. 네, 왜냐하면 일단 초식성 곤충들은 시각에서 적색 수용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붉은색인 경우에는 어둡게 인식이 돼서 잘 못 본다. 아하. 그러니까 붉은색이 오히려 야생에서 유리하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네. 하지만 반박 가능하시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빨개졌어야지. 그것도 그렇고 빨간색이 더 잘 보일 수는 네, 애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역시 이제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확답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가설의 하나가 있고 그것은 너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다 초록색이면 누가 봐도 저기 식물이네 가서 먹을 수가 있는데 좀 다양한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있으면 저 식물인지 아닌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전에 얼룩말 얘기할 때처럼. 없을 것 같은데. 혼란도 한두 개지. 3년째부터는 야 저거 식물이야 저거. 내가 작년에 먹어봤잖아. 야, 자기가 먹는 건데. 맛 좋아. 하지만 달고만 달아. 곤충들은 수명이 보통 짧기 때문에 예. 한 해만 속이면 된다. 걔네만 야, 버티면 이어지지가 된다. 않아요? 제 담임제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예.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또 식물에 좀 약간 기생해서 괴롭히는 곤충 중에 하나가 진딧물이 있는데 그래서 진딧물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실제로 예. 뭐 빨간색잎 무슨 색잎 이렇게 놓고 녹색잎 이렇게 놓고 진딧물이 진짜 이걸 구분하나 봤더니 구분을 못하는구나. 그럼 이거 진딧물까지는 맞나? 아니다. 네,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설은 가설인데 그걸 네. 입증할 만한 어떤 다른 논거는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증명이 잘 안 되고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뭐 빨간색이 약간 독성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너한테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럼 그런 게 돼야 돼. 그럼 노란 은행나무 잎은 왜 안 빨개집니까? 거기도 필요할 텐데. 걔는 안토시아닌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만드냐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걔네들도 그 가설이 맞다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게 맞다면. 그건 맞아요. 그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다 효과적이면 빨개야지. 애초에 모든 그렇지. 식물들이 다 빨간색으로 변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노란색은 대체 무슨 기능을 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시면 잘할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실험도 했어요. 진딧물에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딧물만 식물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건 네. 맞아요. 그럼 메뚜기로 실험해 볼게. 메뚜기로도 실험하고 염소로 실험할래. 염소로도 실험해 보고 해서
해봤는데 뭐 어쨌든 메뚜기는 양배추를 실험을 했는데요. 붉은 양배추보다는 녹색 양배추를 더 많이 뜯어먹는 걸 선호한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염소도 뭔가 붉은색을 조금 기피하는, 그렇죠? 기피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신기한 거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뭇잎이 이제 순서대로 달려 있는 거 우리 잎차례라고, 아니 뭐 잎차례, 꽃차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있는 것보다는 녹색으로 조금 이렇게 순화돼서 있는 표현을 하자면 그걸 좀 더 선호한다. 아니 이런 당연히 연구들은 녹색을 좋아하죠. 있었습니다. 평소에 녹색을 먹는 애들이 녹색을 좋아하는데 빨간색이 있으면 싫어하니까 그걸 비교하려면 똑같은 나뭇잎인데 하나는 인공적으로 노란색으로 만들고 하나는 인공적으로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어떤 누리끼리 한 걸 더 좋아해, 빨간 걸 더 좋아해. 이렇게 실험해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초록색을 하면 당연히 초록색을 좋아하죠. 난 당연히 돈까스지. 그렇지.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확장판 연구도 있는데 이제 붉은 잎, 초록잎, 녹색잎, 그다음에 좀 어린 녹색잎, 그다음에 성숙한 녹색잎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줘서 이제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답을 모른다는 얘기는 색깔로는 별로. 네, 그 실험들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항상 똑같은 결과만 나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단풍이라는 게 혹은 식물이라는 게 종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종마다도 또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식물은 재밌게도 오히려 어렸을 때가 붉은 잎을 가지고 성숙하면서 녹색 잎을 가지는 식물들도 있는 거예요. 어머나. 와,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혹은 아니, 단풍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지금까지도 단풍이 왜 빨간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 네, 우리가?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기에는 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있고요. 안다고 다양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가설이 맞아. 내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겠죠.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내면 모든 연구자들이 다 동의할 만한 단풍은 왜 빨개지는가를 하면 노벨상감이네? 노벨상. 근데 그게 노벨상은 노벨상은요 취지가 인류에 기여를 해야 뭔가 되는데 인류에 기여해야 되는데 네. 단풍이 왜 빨간지 아는 걸로 인류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아니 예를 인류의 들면 호기심을 충족. 아니 그 단풍의 빨간색이 예를 들면 진짜 어마어마한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었다. 밝혀졌다. 그러면 단풍으로 생명 연장이 되는 거지. 그런 기능을 알면 굳이 노벨상 안 받아도 됩니다. 부자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장에 대해, 그러니까 시각적인데 이제는 네. 빨간 색깔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형태까지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위장하는 기능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예. 마치 뭔가 벌레처럼, 어머나. 애벌레처럼 세상에. 있기도 하고요. 이게 단풍이에요? 이게 뭐 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얘네는 단풍이라고? 사실 단풍은 아니고요. 그냥 식물 중에서 안토시아닌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나 너무 그래서 무섭다. 안토시아닌의 역할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도 맞닿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빨간 고추 같은 거를 만들까? 네, 부분 블록 튀어나온 거 이것도 안토시아닌. 네, 맞습니다. 식물인데 이 식물이 고추가 이렇게 있는 것 평평하지 같은데? 않고 어떤 부분 특정 부분들만 이렇게 솟아올라서 그 예. 부분만 붉은색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어떤 다른 애들이 벌레가 보면 있는 것 같은. 네, 벌레가 있는 것처럼 해서 뭐 초식동물들이 보면 얘는 뭔가 건강하지 못한 잎인 것은 아닐까. 혹은 뭔가 나는 이파리만 먹고 싶은데 뭐 벌레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의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워 보인다는 느낌은 들까? 이럴 일 없는 게 이게 효과적이면 모든 식물이 다 이런 빨간 고추들을 만들었겠지. 몇몇만 이렇게 시도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또 반박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를 싫어하는 포식자가 사는 지역에 있는 식물들만 사실 그것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없는 데서는 환경이 다르니까 평화롭게 나는 그렇지. 그냥 내가 내고 싶은 색깔 내면서 평화롭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약간 생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또 주변 나를 먹는 포식자와의 풋고추, 빨간 고추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왜 고추가 빨개지죠? 풋고추가? 열매가 익어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렇지. 여물어 그건 간다는 잎이 표현을 아니니까. 쓰는 거죠. 네. 그렇지. 그렇지. 사과가 빨개지는 것처럼. 맞습니다. 과일이 익어간다. 뭐 그런 거. 그렇고요. 사과가 빨개지는 건 안토시아닌하고 상관없는 거죠. 색소 자체는 안토시아닌일 수 있지만 그게 네. 그렇게 되는 원인에는 그 원인은 이제 잎이 죽어가는 거는 그런 거하고 다를 기전이 수 있어요. 다르다. 네.
곤충이나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라면 맞잖아요.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럴 수 빨개지면. 있는데요. 예. 먹이가 되기 위해서 빨개지기도 해요. 어떤 열매들은 열매는 일부러 자기 먹어야 먹어가려고. 되니까. 네. 그렇지, 꽃처럼.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 퍼뜨려야 되니까. 되니까. 그러면 과일은 색깔이 변하는 건 요 시기에는 먹으면 안 되고 요 시기에 드세요. 맞습니다. 그렇기 왜냐면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군요. 그 안에 있는 씨가 번식이 가능할 정도로 숙성이 됐다는 얘기고 그럼 식물 입장에서도 그때 이제 얘가 이제 먹어야 퍼뜨려져야 되는데.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구나. 그걸 못 참고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재밌게도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도 역시 예. 두 종류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갖는 게 약간 위협 신호나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난 예. 독을 가지고 있어, 난 위험해, 뭐 이런 거, 아니 나는 그런 감기에 경우도 감염됐어,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나 다양하다.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얼른 날 데려가, 이런 네.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와, 진짜 다양하네. 얘들은 뭡니까? 왜 원숭이 같은 놈들이? 그것도 역시 식물인데요. 예. 난초 꽃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좀 곤충이 앉아 있는 것 같은 형태를 식물이 이제 취하고 있는 예시라서 사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해석 아닙니까? 인간적인 재밌어서 넣어봤어요. 원숭인데 요거는 동물들이나 다른 애들이 보기에 얘를 보고 어머 얘 왜 연승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해석 아닐까? 초식 동물이나 곤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는 원숭이라고 보긴 하지만 다른 예. 동물들이 봤을 때 어쨌든 뭔가 점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뭔가 생물체가 날개처럼 뭐가 있고 다른 뭔가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접근 안 하는 거지. 진짜 이거야말로- 원숭이처럼 생겼다. 원숭이처럼 생긴 애도 있고 곤충처럼 생긴 애도 있고 그렇군요. 네.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만 가졌어. 뭐 해골처럼 세상에. 생긴 애도 있어요, 막. 근데 물론 인간보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해골은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신기하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아까 나온 얘기긴 한데 어떤 식물은 어릴 때가 붉은색이다. 성숙하면 오히려 초록색이다. 이거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 이제 그건 이런 어떻게 것도 설명해야 나오죠. 됩니까? 얘네들은 녹색으로 변하는 시기를 오히려 뭐 지연시키는 녹색으로 천천히 되게 하는 이런 식물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예. 어린 시기를 잘 버텨서 성숙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붉은색의 잎은 뭐 초식 동물들이 잘 안 건드리니까 어렸을 때 오히려 붉은색 잎을 가지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과도한 걱정. 안토시아닌이 뭔가 방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 측에 어떤 그런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죠. 근거가 된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설 중에 좀 유력한 가설은 그 빨간 애가 뭔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빨간 좀, 애가 빛으로부터 어쨌든 식물 세포를 보호한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그건 확인이 됐다. 그건 맞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모든 초식 동물한테 방어한다는 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 종들에게서 확인은 됐기 때문에 아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딱 이거다라고 말할 만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이런 가설이라면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 그건 맞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증거가 이제 발견되고 여러 번 이제 재현이 되거나 검증이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식물 연구가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너무 식물이 너무 다양하고 애초에 이 붉은 색소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종들에 있고요.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데 생물의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파리 하나만 봤을 때랑 나무 전체를 봤을 때랑 또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식이냐면 이파리 하나를 봤을 때는 다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얘가 달려있는 나무를 보니까 겉에는 다 초록색이고 그냥 밑에 조금만 붉은색이야. 그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됐고 아까 유럽에서는 이게 더 많고 아시아에서 이게 더 많다라고 했는데 그 연구에 대한 비판하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독일 연구진들아 너네 아시아산 단풍나무들 어디에서 구해서 연구했니? 그거 미넨에 있는 수목원에 있는 아시아 단풍나무들 가지고 연구하지 않았니? 그럼 그 나무들은 거기 수목원에 심겨진 지가 오랜 세월 됐을 거고 그럼 독일의 그 환경에 이미 적응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목원에 있어봤자 몇 종류나 있겠냐. 실제 평생을 아시아나 북미 대륙에서 이제까지 계속 살아온 진화해온 그런 것들을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오래 전부터 궁금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옛날에 이루어졌던 연구들 중에는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연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샘플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일부만 해놓고 뭔가 비약된 연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백 건이 있어 버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뭔가 취해야 할지도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최근에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른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넘어가 보면 네. 이게 나머지들은 이제까지 이미 말로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한 그냥 데이터들인데요. 뭐 실제로도 초식동물이나 아니면 곤충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을 때 이걸 뒷받침하는 가설 중에 하나였던 아까 빨간색이 쟤네가 비선호하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느낌상 빨간색이 입맛이 안 당길 것 같기는 해요. 내 느낌에도. 뭔가 경고에 뭔가 독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고 사실은 안토시아닌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노란색 색소 자체에 약간의 독성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다면 사시사철 뻘겋거나 아니면 뻘건 놈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엽록소가 필요하구나. 마지막에 그 수분도 날아가고 마지막에 있는 당이 엑기스만 돈만 남은 건데 이걸 누가 그 시점을 노리고 누가 강도가 와서 홀라당 가져가면 내가 1년 내내 농사진 게 장사한 게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당을 잘 지켜야 되니까 특별히 경비병을 KT를 출동시켜서 경비를 강화했다. 빨간색 KT를 출동시켰어. 엽록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뭇잎 떨어질 때까지 사이에서 그 나뭇잎 안에 있던 뭔가를 좀 그래도 줄기 쪽으로 뽑아 먹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건데. 네, 단풍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그 찌끄레기가 그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근데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아니 물론 이제 그건 우리가 뭐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 문제는 나무가 겨울을 나고 새 봄에 새로운 이파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일단은 맞긴 하고요. 예.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작은 단풍으로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 색소라는 게 단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단풍이 가지고 있는 그 색소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색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식물이 있다면 역할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주인에 따라서 그렇죠.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단풍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 색소를 가진 다른 식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막 해보는데 할 때마다 결과가 정확히 하나로 설명이 안 돼요. 종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연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생물이 그만큼 다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구나. 지금까지도 뭔가 하나로 통합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색깔이 아닐까 혹시 그냥 색깔인데 어떤 환경에서는 이게 그 happen to be 빨간색을 싫어하는 초식 동물들이 많은 데서는 그 빨간색인 게 안 잡아먹히는 효과로 쓰이는 거고 또 어떤 데서는 뭐 그냥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쓰이는 거고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쓰임새가 다 다른 거 아닐까요?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일관된 설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물감을 쓰는데 나는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저렇게 그리기도 하는 거지. 빨간색은 항상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라는 설명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떤 놈은 방어용이고 어떤 놈은 뭐 미용이고 어떤 놈은 미용용이고. 미용이고 그냥 다 다양하게 쓰이는 거 아닐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빨간색 색소 안토시아닌 자체는 얘도 결국은 화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 분자 구조를 가지는 한 얘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어디에 있든 변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건 고유한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걔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나 아니면 그 식물이 사는 환경 그게 환경이 정말 어떤 그 무생물 환경 비생물적 환경일 수도 있지만 뭐 포식자일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게 있는 게 더 유리했던 생존에 유리했던 종도 있을 거고 분포하는 범위에 따라서 예. 어떤 데 사는 애들은 이걸 안 갖고 있는 게 유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게 각자 진화해 오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지금으로선 평화로운 해석인 것 같긴 합니다. 와. 근데 지금 인류가 달나라도 가는 시기에 낙엽이 왜 빨개지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그걸
생각보다 오히려 제일 단순한 것들이 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얼룩말도 사실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모르지 얼룩말도 왜 않습니까? 그런지 모르지. 지금 얼룩말도 모르지. 초파리도 그 왜 그렇게 그런지 잘 몰라요. 사실은. 초파리도 네, 모르는 게 많죠. 네.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초파리는 진짜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동물도 행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듯이 식물도 이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어. 우리는 현상을 먼저 봤을 뿐이야. 근데 그 현상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어쨌든 뭔가 꾸준히 여러 개를 확인해 보면 언젠가 알 수도 있긴 하지만 왜라는 거는 사실 그쵸. 아니 그럼 선생님 네. 노란 단풍잎의 노란색은 역할이 뭡니까 그럼? 지금까지 빨간색만 얘기했는데 노란색은 무슨 역할을 해요? 걔는 더 노란색도 모르나요? 사실은 이제 연구된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예. 얘는 왜 안 빨갈까? 안 빨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노란색이면 노란 색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노란 색소에 뭔가 빨간색이 무슨 역할이 있다면 노란에도 노란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바나나도 초록색이었다 노랗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노란색도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왜 그 녀석은 빨개지지는 않아? 일단은 노란색은 처음부터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걔의 역할은 이제 보조 색소로서의 역할. 엽록소가 빠지면서 그냥 드러난 애들. 네. 드러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걔도 붉은색처럼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한테 유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좀 생물들, 어떤 곤충들에게서는 위장에 탈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그걸 기피하는 효과가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예.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빨간 노랑을 구분하면서 그래서 빨강이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했지만 역시 그거에 대한 반박 연구도 있습니다. 노랑이들도 빨간의 만큼 혹은 그거보단 덜 하더라도 어쨌든 비슷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것 같다. 그럼 이게 과연 빨간 단풍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설명하기에 노란색은 원래 식물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네. 원래 있는데 초록색 때문에 눌려서 발현이 못했다가 엽록소가 사라지니까 노란색이 늘어나는 건데 빨간 빨간 녀석도 원래 있었다면 그 설명으로 아주 깔끔한 건데 이건 초록색의 몰락 때문이야. 근데 초록색이 몰락하고 나서 하니까? 빨강색이 갑자기 더 생기니까 원래 있었던 놈이 아닌데 얘는 왜 생길까? 오늘 얘는 왜 계속 놀러 왔어 아까? 갑자기 없던 게 생긴다면 이건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목적이 뭘까? 근데 그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다 빨개야지 몇 명만 왜? 빨간 거는 또 그 목적이 분명치 뭐냐? 않다는 뜻이고. 네. 아유. 그래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혼란이 오는 게 예. 어떤 식물은 전체가 빨개지지 않고요. 예. 일부만 빨개지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쵸? 어떤 애들은 어떤 식물 보면 빨갛고 노랗고 막 섞여 있죠. 그 인맥 부분만 빨갛거나 줄기만 빨간 식물들도 있고요. 혹시 예. 집에 이제 화분을 키운다는 표현 이상하네요. 예. 식물을 화분에 키우시는 경우에 좀 독특한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예쁜 특이한 이파리들을 많이 가진 식물들을 키우는 경우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여기 한 가지 예시를 넣어놨는데 예. 잎의 가장자리만 마치 빨개. 이렇게 물감으로 테두리 칠한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가 하고 테스트를 해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식물이 온전히 있을 때와 이걸 뭔가 뜯어 먹혀서 빨간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예. 가장자리를 뜯기면 빨간색이 쭉 연결되지 못하고 빨간색이 있다가 끊겼다가 빨간색이 다시 시작되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경고 신호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무슨 경고신호? 연구야? 초식동물이 와서 이제 뭔가 식물을 뜯어 먹을 때 식물 입장에서도 사실은 뭔가 그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누가 한 입 먹은 건 싫어요? 누가 한 입 먹으면 거기에서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독성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타감작용이라고 해서 어쨌든 나름의 방어 수단인데 예. 그럼 이 식물을 먹는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는 누가 먹던 거네? 숟가락 먼저 그치. 된 거네? 먹던 거기도 하고 심지어 먹던 거는 더 써.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더 기피를 한다는 거죠. 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뜯어먹힌 애들은 뭔가 좀 끝부분이 말라 있거나 하면 쟤는 건강하지 못한 식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알을 낳는다거나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야,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치고는 하여튼 모양이 진짜 맛없게 생겼네. 재밌는 식물도 하나 있는 게 한 번 더 꼬아서
방어 전략을 가진 게 이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이파리를 주로 먹는 곤충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곤충하고 비슷한 무늬로 이파리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막 울긋불긋하게 막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 곤충이 더 돋보일 수 있게 하는 잎을 가지는 거예요. 아 반대로. 다시 예. 그 이파리에 그 곤충이 돋보일 수 있게 해서 그러면은 그 곤충을 먹는 또 다른 포식자가 새가 있겠죠. 와서 눈에 잘 띄어서 잡아먹으라고. 얘 여기 있어. 빨리 와서 먹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런 가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잎이 색깔을 갖는 이유는 어. 나를 잡아먹는 애를 더 돋보이게 해서 어. 반대로 나를 지키기 위한 거야 라는 예. 가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풍잎이 초록색일 때는 안 먹다가 빨개질 무렵이 되면 먹으러 오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맞습니다. 까만에는 노란색이 되면 노란 배경에 까만 얼마나 눈에 잘 띕니까? 노란색은 우리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원래 있었는데 초록색이 물러가니까 노란색만 돋보이는 거예요. 빨간색만 생각해봐. 노란색은 그냥 그거로 설명 끝. 빨간색은 왜 생길까? 근데 방금도 통찰이 좋으셨던 게 딱 그 시기에 찾아오는 곤충들이 있어요. 네, 진딧물들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언제 알을 낳냐면 가을에. 겨울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알을 낳냐면 가을에 식물 나무 껍질 안쪽에다 알을 낳아요. 네. 그러면은 그 껍질 안쪽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깨어나는 거죠, 유충이. 예. 진딧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낳아놓으면 안 되니 단풍이 들만한 가을쯤 되면 이제 알을 낳으려고 이제 막 식물을 찾아 돌아다니겠죠.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싫잖아요. 결국 자기한테 기생하는 거고 자기한테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부를 안쪽을 빨간색으로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안쪽이 빨간 이유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들을수록 모르겠어요. 연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냥? 들을수록 모르겠어요. 나름 그 들을수록 연구들을 모르겠냐. 보면 나름 실험적인 증거가 됐든 어떤 관찰적인 증거가 됐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물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나름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들의 발표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까지 수많은 단풍의 어떤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 명확한 답으로 모아지진 않았고 알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틀렸다. 또 이건 아니고요. 이 중에 뭐 여러 개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만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더라. 식물과 좀 대화하려는 그런 연구의 시도는 없습니까? 그런 시도도 얘가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움직이면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빠를 것 같아. 차라리. 왜? Why you 빨개? 그리고 뭐 한계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단풍이 또 빨강 노랑만 있진 않잖아요. 예. 나머지 단풍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또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무슨 단풍이 또 없어서 있어요? 갈색이 대표적인 이제 단풍인데요. 갈색. 선생님 그거는 네. 낙엽이에요. 네, 낙엽. 낙엽하고 약간 다른 진짜 갈색이 되는 진짜 이제 갈색이 되는 낙엽이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 진한 주황색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단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식물의 이파리 자체가 아예 진한 갈색으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사진 넣어놓긴 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큼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게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또 큰일이야. 아직 왜냐하면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게 단풍을 보러 연인과 가서 이게 왜 빨갛냐는 말이야. 뭐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뭐 설명을 못 하겠어 지금. 이거는 아직 모른대. 그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해 복잡하다.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바로 생물의 신비다 하면서 얘기를 해나갈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생물의 학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좀 발전을 해야지. 너무 아직 아니 암담해. 이거는 해봐도 어차피 큰 목적도 없고 예. 이거를 나라 돈으로 하지는 않죠. 이게 자기 돈으로 하는 거라면 오케이인데 이것은 뭐 나라마다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풍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을 수 그래, 있잖아요. 캐나다 예. 같은 경우 네.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단풍을 이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게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빨리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신비하네. 빨간 단풍이 먼저 지거나 뭐 늦게 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단풍은 왜 빨개질까? 모르겠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뭔가 오고 하여튼 있고 보호를 하는 것 같다. 뭔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호의 역할인 것 같. 네. 빨간 담 추정된다. 그게 뭐 빛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포식자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거나 이걸로 이제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 세상에는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이 만들어낸 음. 세 가지가 있다. 어? 단풍은 왜 빨간가? 어?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는 왜 만나게 됐는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신의 섭리인 신만 것 알 수 같다.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괜찮네. 소개팅 나가서 꼭 요거. 네. 마지막으로 써보시면 될것 덧붙여서 이제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1978년 연구부터 2023년 1월 연구까지 들어있는 야. 내용이라 예. 혹시 2023년 1월 이후에 뭐가 밝혀졌다면 확정이 되었다면 알겠습니다.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주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